네, 친땡입니다. 친 뭔지 모르겠어요. 네, 친땡인데 기사 같이 먼저 볼까요? 친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에 당내 결규 나와. 절규가 나온다. 이철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경향신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철규 감싸는 친윤계, 대통령과 친한 게 죄는 아니다. 이철규 원내대표, 글쎄 대통령이랑 친해서 그게 죄야?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이 좀 다르죠. 경향과 한국일보. 관련 목소리도 같이 좀 들어보고 올까요? 친윤 의원들이 영남권 의원들이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규 의원이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친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이에요.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고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이철규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현실적인 그 상황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따라서 그런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친윤이 죄는 아니고 예.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 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재영 당협위원장과 그리고 조정훈 당선인의 얘기를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반성이 없이 또 친윤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이랑 소통되는 친윤 원내대표 나쁘지 않다. 대통령이랑 친한 뭐 친윤이라는 게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이 상반된 목소리가 같이 지금 있는데 김민수 대변인님, 실제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당내 절규 나와가 일부 사람들 당내에서 절규의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재영 위원장과 두 분의 각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전 둘 다 충심이라고 봐요. 네. 둘 다 충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도대체 국민의힘이 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느냐, 친윤 프레임에서. 당내에서 도대체 친윤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거리에 문제가 있을 뿐 방향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지금 비윤인 사람이 있습니까? 반윤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친윤입니다. 단지 대통령과의 거리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중에서 이철규 지금 의원 같은 경우가 가까운 거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도 맞고 당을 이끌어오셨던 것도 맞아요. 또 그리고 대통령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원인 자체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정인 한 명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당이 진짜 문제에 접근을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이 이 친윤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당내에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잠적해 있던 상수들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22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 충분히 개인적으로 개인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고 또 개인의 생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또 국민들께 기여할 수 있는 방향,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또 합당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어쨌거나 다 이거 원내대표 뽑는 거는 22대 당선인들,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다 개인 의지가 있고 그렇다. 근데 뽑는 사람만 개인 의지가 있는 건 아니죠. 출마하는 사람, 나 원내대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본인 의지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철현 위원님, 이철규 의원은 정작 저 원내대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일단은 본인이 몸풀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제 뭐 이 출마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정부적 판단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 역할하고 원내대표 역할이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당의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어떤 쇄신을 해나가는 거는 당대표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친윤이나 영남당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의원이나 아니면 비윤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나경원 당선인이나 아니면 요새 최근에 이제 심하게 몸을 풀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대표 도전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2027년도에 저는 차기 대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대선 주자들이 이번 차기 전당대회에 나와서 네. 조금 부밍업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이지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초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국회의장도 중립을 안 지키겠다고 한 판이고 17개의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최강의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108명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108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받들 수 있는 국회에서 45.1%의 득표율을 보내준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최강의 원내대표는 협상력, 그리고 투쟁력, 그리고 108명을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친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안 되고요. 영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가장 누구가 108명 이 소수당을 제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특히 22대 국회 개원이라고 하는 개원협상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해야지 친윤이냐 비윤이냐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거는 정말 너무 우왕좌왕하는 너무 호동지동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에 뽑는 원내대표의 그 자리가 너무나 막중한 자리고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친윤이니 비윤이니 영남이니 아니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뽑기도 쉽지 않다. 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전투력도 있지만 리더십도 있고 뭐 다 소통도 되고 약간 만능 슈퍼맨을 지금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저 원내대표 하겠습니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나경원 당대표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당대표 비윤, 원내대표 친윤 부상, 나경원, 이철규, 주목.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연판장 사태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나경원 당선인이 총선 직후 이 의원 주선으로, 여기서 말한 이 의원은 이철규 의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철규 의원 주선으로 나경원 당선인과 윤 대통령이 만나서 네, 이 화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비윤 후보군 중에서 친윤계와 소통이 되는 당대표 카드로 그래서 나경원 당선인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철규 원내대표, 나경원 당대표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경원 당선인이 정무수석을 추천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경원, 최근 이철규 중재로 대통령과 화해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을 나경원이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나경원 당대표의 이철규 원내대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같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이철규 원내대표 나경원 당대표 카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생물이라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저렇게 뭔가가 얘기된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되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당대표에서 이번 전 말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됐던 당시에도 네. 사실 급하게 룰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당대표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물러날 때 일성이 있었어요.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것을 당원들이 또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거물급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또 전국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분이기도 하고 또 그 정치적 역량도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당대표로서는 뭐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합들이 뭔가 지금 호사가들에 의해서 계속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두 분 다 역량은
충분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적절하신 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기억력이 되게 좋으세요. 뭐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막 굉장히 나경원 당선인이랑 친하신 건 아니죠. 네. 어쨌거나 굉장히 이러저러 저러해서 뭐 괜찮은 카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